예, 목포의 동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 경제를 골목상권 이렇게 하는데 목포의 골목상권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이 확장되었습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도심이 갈수록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상권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 잘된 상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력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포를 과거에 목포의 영화를 이끌었던 그런 기업들, 뭐 행남사라든지 보혜양조라든지 조선내화라든지 이런 많은 향토 기업들이 목포를 지탱해 왔는데 이런 향토 기업이 대부분이 다 이전했거나 또는 폐업했거나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력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뭐 삼호중공업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의존해야 되는 그게 목포의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상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목포 안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의 역의 유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면 그 돈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테면 아이를 키워서 내가 서울에 내가 뭐 학비를 보낸다 이럴 경우는 돈이 물론 빠져나가겠죠. 또 외부에 투자한다면 빠져나가겠죠. 대부분이 다 동네 안에서 돌았죠. 그래서 순환형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순환형 경제죠. 왜냐하면 돈이 돌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대형마트를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역의 유출이 워낙 심한 그런 중소도시의 사례와 목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주력 기업도 없죠. 부의 역의 유출이 심하죠. 상권은 분산되죠. 더구나 인구까지도 침체된, 인구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히려 작년 한 해는 인구가 한 5천 명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동네 경제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가지고 늘 고민하는 것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 저같이 시민운동했던 사람의 기본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경제정의를 평생 실현하는 시민운동가입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동네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유력한 대안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의 방법은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외부의 자본을 유치해서 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사실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만 있다고 하면 자본이 들어올 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을 어떤 업종을 또 어떤 기업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고용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나 이를테면 반환경적인 기업이 들어와서는 곤란하겠죠. 또는 불안정한 고용을 유발하는 비정규직 고용만 잔뜩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곤란할 겁니다. 안정된 일자리, 지속적인 일자리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정말 우리 목포에 필요한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비어있는 산업단지, 새로 만들어진 산업단지도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적이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외부의 기업이 금방 들어올 것인가, 외부의 자본이 금방 들어올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확실한 경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협동경제입니다. 협동경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를테면 동네 빵집이 많이 소멸되어 갑니다. 프랜차이즈 때문에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빵집 사장님들이 서로 한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의 레시피를 가지고 공동의 빵을 만들면 수천 개의 빵도 납품이 가능할 겁니다. 즉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고 출혈 경쟁을 스스로 방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의 환원을 지역사회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좋은 경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협동경제, 협동조합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경제 대안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적 기업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 이를테면 장애인이 되거나 노인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또는 저소득층이나 탈북자 또는 이주 여성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새로운 경제의 주체로 세우는 것.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지역사회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이런 식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런 협동의 원리와 신뢰, 우애, 상호협조 이런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처럼 목포처럼 정말 자영업이 많은 도시에서 자영업 간의 출혈 경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부의 역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최적의 대안은 바로
협동경제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시가 나서야 됩니다. 누군가가 협동조합을 하고 싶을 때, 협동조합의 길을 물을 때 누군가 그 길에 길잡이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고 안정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경제가 만들어진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센터를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물품들을 목포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주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협동경제의 모델의 싹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도 앞으로 목포시가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고 한편에서는 내부의 동력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공공하고 민간이 협력만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상인은 상인 의식을 가지고 하고요. 공공은 민간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지역을 최대한 사랑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려고 하고요. 자, 이런 소비자와 상인과 공공이 만나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